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감사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자, 우리가 살면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죠. 굉장히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감사함에 대해서 잘 알까요? 우리는 감사함을 경험한 적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저도 아직 감사함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감사하다는 말은 한 번씩 하긴 하는데, 진정한 의미의 감사를 제가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들 하지만, 그분들은 감사가 뭔지 아직 잘 모르세요. 그냥 단어만 알고 있죠. 단어만 알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제가 이제 어느 날 어느 영상을 보니까 아마 이제 TV에서 방영을 한 거를 이제 유튜브로 이제 다 올려놓잖아요. 그때 본 것 같아요. 어떤 그 청소년 정도의 나이가 되는 굉장히 중증 장애의 자식을 돌보고 있는 어머니가 이제 나왔어요.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그 어머니가 뭐 자식이 청소년이니까 한참 젊은 나이는 아니죠. 근데 그 애를 이제 뭐 씻기고 뭐 먹여주고 뭐 다 받아내고 하는 그런 일을 하루 종일 24시간 붙어갖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장애를 가진 그 자식의 장애가 뭔지를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굉장히 중증 장애. 그런 상태에서 그거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손을 빌어갖고 뭐 하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낳아놓은 자식이니 내가 이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어디 갔다가 사람 손 빌릴 수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또 그 자신들의 어떤 그 상황들이 또 있겠죠.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고 이제 내가 느끼면서 봤던 영상인데요. 이분이 이제 그 리포터가 물어요, 이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렇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자식을 이렇게 다 24시간 돌봐야 되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드실 텐데 어떠시냐, 힘 많이 드시지 않으시냐라고 이제 리포터가 이제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이분 이제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 이런저런 말씀을 하신 끝에 나는 전혀 힘들지 않아요. 그냥 저는 이 아이가 살아서 제 곁에 이렇게 있어 주는 것만 해도 저는 너무 감사하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어머니 얘기예요. 그죠? 보통 이제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굉장히 긴 시간을 이 장애를 가진 자식을 돌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 이거 장난 아니에요. 단지 엄마라고 해서 내가 모든 순간을 정말 이 숭고한 모성애를 내가 가지고서 항상 한마디에 불평도 하지 않고 전혀 힘들어하지 않고 이 아이가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해 라고 말하기는 절대 쉽지 않아요.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그분은 이제 아마 이런 뜻이었을 거예요. 나는 너무나 힘들지만 힘들다는 표현을 여러분들 앞에서 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무리 어렵지만 나는 이 상황을 감사하게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라는 뜻으로 저는 이제 해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절대 그 상황이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왜 감사하지 않죠? 왜 이분은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제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손을 딱 갖고 와가지고 숨을 딱 여기를 딱 막아버렸어요. 숨 못 쉬게. 그럼 너무 힘들죠, 그죠? 육체적으로 힘든 거죠, 그죠? 그런데 제가 뭐 마음속에서 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 여러분 들어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저는 이제 물리적인 고통에 대해서 비유를 들었지만은 그 어머니의 상태는 뭐예요? 물리적인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런 생활을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생활을 이 자식을 내가 돌보기 위해서 이 자식이 이 3차원 세계에서 삶을 마감할 때까지 이걸 내가 다 보살펴야 한다는 그 생각 하나만 가지고도 뭐예요? 돌덩이가 머리를 짓누르는 느낌일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내가 딱 당해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뭐예요? 어느 정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감사하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만약 이분이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함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분이 이 장애를 가진 자식이 나한테 오므려서 24시간 얘를 케어하는데 다 투자를 해야 되는 이 삶의 상황이 왜 나한테 왔는가에 대해서 내가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분은 감사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의미를 내가 정말 깊이 있게 안다고 하면은 그분은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분은 그걸 잘 모르세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죠? 왜 나한테 이 장애를 가진 자식이 왜 나한테 왜 왔지? 이 원인이 뭐지?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상황에서 내가 뭘 공부를 해야 되지? 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깊이 있게 알 수가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다 몰라요. 누구는 알죠? 누가 알아요? 정법 공부하시는 분들밖에 몰라요. 정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연의 법칙을 공부하는 거죠. 자연의 법칙 공부하다 보면은 어렴풋이나마 이 장애를 가진 자식이 나한테 태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아니다 하면은 이분은 절대 그 장애의 의미를 몰라요. 장애의 의미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특별히 고안되어진 환경이구나
나는 데까지 내가 만약에 생각이 가면은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까지 내가 생각이 갈 정도로 공부가 안 되는 상태에서는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순간에는 정말 감사합니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별로 감사하지 않고 어느 순간에 화가 나고, 그죠? 감사했다가 감사하지 않았다가 화났다가 이렇게 내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럼 나는 아직 감사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좋다가 힘들다가 말다가 좋다가 힘들다가 말다가 요게 맞는 표현이에요. 거기에는 감사가 붙을 자리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게 감사하지도 않은데 그냥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나를 보여주고 싶어서 감사하다고 말을 했다. 만약에 이거 저는 가정입니다. 가정인데 나는 감사한 적이 없는데 그냥 이 상황에 내가 처박혀서 막 고통스러운 이런 못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가 않고 많은 시청자들에게 나의 굉장히 의연하고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을 때 그럼 뭐예요 이분은? 그죠? 나는 감사하지 않는데 나는 이 상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정도의 굉장히 수준이 높은 영혼입니다라고 내가 선언을 한 거거든요. 나는 실제로 그렇지가 않은데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이분은 뭐예요? 잘난 척을 한 거죠. 이제 이건 가정이에요. 그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비슷한 환경에 있는 다른 부모가 듣기에는 어때요? 보세요. 그 시청자들이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데 화면을 보니까 어떤 장애 자식을 케어하는 엄마가 나와갖고 너무나 훌륭하고 숭고하게 저는 하나도 힘들지 않고요. 너무 감사해요. 얘 존재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너무 훌륭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나도 비슷한 상황이다 나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감사한 적이 없어요. 왜? 이게 24시간 붙어가고 한다는 게 절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고통스러우면 내가 불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자식 앞에서 불평을 안 하고 남들 앞에서 불평을 안 할 뿐이지 나는 분명히 불평을 합니다. 내가 힘드니까.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분이 못돼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불평을 매일 하고 있는데 저분은 나와갖고 너무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럼 뭐예요?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한마디 딱 던짐으로 해서 나와 비슷한 모든 처지에 있는 모든 장애아의 부모님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갖고 때때로 불평을 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많은 부모들을 뭐예요? 한꺼번에 내 아래로 깔아버린 거예요. 야, 니네는 감사할 줄 모르지 나는 감사할 줄 알아.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잘난 척이에요. 나의 수준이 여기 있는데 나는 이 정도의 수준에 있습니다라고 딱 말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 수준이 안 되는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다 내 밑으로 다 들어가죠? 그죠? 이거는 뭐예요? 거품이죠? 왜 거품이에요? 나는 실제로 그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수준에 있는데 내가 말을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너희들보다 굉장히 잘난 사람이야 라고 선언을 한 거기 때문에 요만큼의 거품이 생기고 요만큼의 내가 잘난 척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대자연이 어떤 작업을 하냐? 자, 그럼 네가 정말 진정 감사하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가 알 수 있도록 상황을 계속 돌려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내가 이제 갈수록 상황이 너무 힘들어지죠? 이상하게 여러 가지 일이 막 터지면서 지금 상황보다 더 힘든 상황이 막 돼요. 그럼 내가 감사한다고 사람들 앞에 말은 했는데 나는 이제 뭐 혼자 있을 때 뭐예요? 불평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우니까 막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말은 감사한다고 했는데 나는 별로 감사한 게 아니었구나 라고 이 사람은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대자연이 작업을 해버리는 거예요. 너의 상태를 네가 정확히 깨달아라. 요 공부를 시키려고 굉장히 어렵게 막 몰아가죠. 상황을. 그래서 잘난 척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 결국은 이거예요. 우리가 왜 감사를 할 줄 모를까? 감사는 고통 속에서 절대 일어나지가 않고요. 고통의 영역하고 감사의 영역에는 절대 0.0012mm의 교집합이 없어요. 감사의 고통의 영역하고 감사의 영역은 절대 교집합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감사하고 내일 감사 안 하고 이런 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감사는 그 감사의 영역이 있어요. 그 감사의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 고통이 일어나지 않은 영역으로 내가 들어가야 내가 고통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매 순간 감사 속에서 내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감사를 한다 안 한다는 행위가 아니라 감사는 존재 상태예요. 존재 상태.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어느 순간에라도 고통스러워서 얼굴을 찡그리고 막 괴로워하고 이런 순간이 내 삶 속에서 사라져야 돼. 그래야 자동으로 감사하는 그 주파수에 내가 그냥 존재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한다 안 한다 말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감사는 감사의 영역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진정한 감사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죠? 고통 속에서 다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왜 다 고통 속에 살아가죠? 아직 사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사의 영역은 뭐죠? 내가 나의 5만 가지 분별을 다 들고 앉아갖고 좋고 나쁘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가치롭고 가치롭지 않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지 않은 것, 그죠? 모든 분별을 내가 다 들고 앉아갖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만 이게 진행이 되길 바라죠, 삶이. 그러나 삶이 어디 그런가요? 항상 거의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항상 가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항상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살면서 어느 순간순간 짧게는 내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 순간에는 내가 좋고 기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바는 이건데 항상 삶은 이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나는 그냥 삶 자체가 그냥 다 고통이에요.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감사가 일어나나요? 절대 일어나지 않죠. 감사하려고 노력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내가 삶 속에서 어떠한 순간에 고통을 내가 느끼는 수준에서는 절대 감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여기는 사의 영역이고 분별의 영역이고, 그죠? 상식의 영역이고, 요 밑으로는 다 고통의 영역이에요. 고통의 영역에서는 감사가 일어나지 않죠. 그럼 어디로가 일어나죠? 사에서 공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는 아직 가보지 않아서 감사에도 등급이 있을 거라는, 그런 감사에도 질량의 깊이가 다 다르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짐작은 하고 있지만, 저는 아직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추측만 할 뿐이에요. 그러나 제가 이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의 영역에서 공의 영역으로 가는 경계선 그 위쪽이 바로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감사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어떤, 감사라는 주파수에 내가 그냥 들어가서 있는 거지 그게 들락날락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영역으로 가기 전에는 절대 우리는 감사를 맛볼 수가 없고 감사를 할 수가 없고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건 감사가 아니라 그냥 좋은 거죠. 좋고 싫고, 그게 정확한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뭐예요? 사회에서 공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죠? 사회에서 공으로 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스스로를 갖추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공부를 함으로써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공부를 하지 않는 그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상태로 살아요. 이게 좋다, 나쁘다가 굉장히 폭이 커요. 어느 날은 정말 날아갈 듯이 기쁘고 어느 날 갑자기 추락을 해버려요. 이렇게 이 굴곡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죠? 이런 굴곡 안에서 저 위로 올라가면 굉장히 좋은 꼭지점이 있어요. 꼭지점인데 우리가 과연 이 꼭지점을 행복하게 느낄까요? 좀 이따 바로 떨어지는데? 그리고 이 심연은 정말 끔찍하죠. 극도의 즐거움과 극도의 고통이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요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공부를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분별이 약간 이렇게 흐리멍텅해지고 약간 좀 완화가 돼요. 그래서 너무 좋고 너무 싫은 게 없고 그냥 좋고 싫고 돼요. 이렇게. 이제 폭이 좀 작아졌죠. 이렇게. 여기서 공부를 더 진행했다. 그럼 분별이 많이 없어지죠? 내 분별의 각이 많이 이제 녹아가지고 많이 이제 약해진 상태예요. 그런 상태는 어때요? 완만하죠. 그죠? 갑자기 이렇게 쫙 갈 수는 없는데 굉장히 완만해요. 그래서 좋을 때 그냥 조금 좋고 뭐 싫어도 그냥 살짝 싫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고통하고, 이거는 이제 완전 고통이잖아요. 그런 고통에서 이제 어때요? 굴곡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서서히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거의 완만해졌을 때, 완만해진 만큼 우리가 조금이라도 감사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수준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감사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